기초한방의 교과목 구성을 살펴보면 한방간호의 내용, 경락과 경혈, 침과 뜸의 사용, 자연요법의 관리, 체질의 정의 및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시험에서 출제 문항수는 2문제로 기초간호학 개요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연요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물리치료의 개념은 인체이학적인 자극이나 기계적인 기전을 응용해서 질병 치료 및 건강 증진에 효과를 미치는 치료법인데요. 한방의학과 서양의학에서는 물리치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한방의학에서 자극의 대상은 기혈관 위의 운행로인 경락과 내부 장기의 반응점인 경혈에 있게 되는데, 서양의학은 근육, 신경, 혈관 및 관절의 운동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방의학에서의 치료의 목적은 전신적, 생리적 균형 조절과 신체 표면에 대한 자극으로 내부 장기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고, 서양의학은 국소적인 진통, 소염과 운동 장애 개선을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요법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추나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나요법은 23년 상하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고, 과거 자격시험에 다수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나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마, 안교, 지압, 수기 등 다른 용어들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한의학에서 외과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양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이용하여 환자의 질병 부위, 체질을 파악하여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관절 기능이 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절 운동 범위를 개선하기도 합니다. 작용을 보면 통증을 경감시키고 음양의 조화와 경락을 소통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체질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치료의 원칙은 외상성 질병 시 주로 아픈 곳이 시술점이 되고, 국소적인 종창통, 즉 부은 부위로 인한 통증은 그 부근을 치료하게 됩니다. 수기의 자극량은 약한 자극에서 강한 자극으로, 수기의 횟수는 점차 늘려나가야 합니다. 추나요법 시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출혈성 질환이나 내장기의 기질성 병변, 염증성 질환 및 골절이나 관절 탈구 시에는 추나치료는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경기, 임신기에는 복부나 요천부 등의 추나치료는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 추나의 기본 요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구는 수기요법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시키는 것을 말하고, 유력은 수기요법 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일정한 힘, 환자의 체질, 병증, 부위 등에 따라 가감하게 됩니다. 균등은 수기요법의 동작에 일정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고, 유한은 수기요법에서 유연하고 경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연요법 종류 중에서 부항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항요법은 진공, 정혈요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20년 하반기와 23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고, 과거 자격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부항요법은 무엇일까요? 옆에 사진에서와 보시는 바와 같이 음압 펌프질로 관 속의 공기를 빼내어 경혈상 피부 표면에 흡착, 시키거나 간접적으로 화력을 이용하여 우려를 하는 방법으로 어혈을 제거하고 체질을 정화하는 요법입니다. 그렇다면 부항요법의 목점이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경의 조화, 안정으로 수면이 개선되고, 인체 내에 정체되어 있는 독소 요인의 찌꺼기를 체외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혈행이 촉진되어서 항병력의 증진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며, 근육의 통증을 풀어주고 자각 증상을 없애주고, 피가 맑아지고 기혈의 소통이 잘 되어 적혈구, 백혈구, 증혈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항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19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결핵성 질환인 폐조제 우려를 제거나 감기가 가능하고, 순환기 질환으로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뇌졸중, 즉 중풍 등의 사용이 가능하며, 신경계 질환으로는 류마티스 질환, 자골신경통, 추간판 탈출, 지통,
안면신경마비, 견갑신경통, 근육통, 요통, 교상에 가능합니다. 부인권 질환으로는 월경통, 월경과다, 월경장애, 대하증, 작은 근종, 불임에 사용이 가능하며 소화기 질환으로는 변비, 장부려증, 하복부 냉감, 만성, 소화장애, 중수염, 위염, 설사, 소화불량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부항요법 시 진단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피부 표면에 드러나는 부항으로 인한 색소 반응을 통해서 오장육부 중 어느 곳에 병이 있는지, 병 상태가 어떤지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색소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 후 피부의 표면에 남은 빛깔을 의미합니다. 즉, 신체 내부의 혈액이 노폐물 및 독소로 인해서 탁해짐에 따라서 보통 적색으로부터 빛깔이 점차 진해져서 검 보라색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거나 생명력이 쇠잔한 노인성 질환과 만성 질환에서 때때로 색소 반응이 미약할 수 있고 한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부항요법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습식부항과 건식부항이 있는데요. 습식부항은 병소를 침으로 쪼아 그 위에 부항을 붙여 피를 뽑아내는 요법입니다. 타박상이나 뇌졸중 같은 급성질환의 응급치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식부항은 피를 뽑지 않고 몸의 급소 자리에 음압을 주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항요법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단계별로 알아볼까요? 준비 단계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등, 팔, 다리 부분을 많이 시술하기 때문에 환의를 벗고 체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위에 따라 적합한 관을 선택해야 하며 일회용 흙깎이와 렌싯, 종이표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부항요법을 적용할 때 치료상으로 주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19년 상반기, 22년 상반기, 23년 상반기, 그리고 과거에 자주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자연식을 병행해야 합니다. 육식 또는 고칼로리의 산성식품 섭취 시에는 쉽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효과가 저하되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 자연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체력에 적응되도록 훈련시켜야 하며 치료 후 피로감이 심할 경우 2, 3일간의 휴식기가 필요합니다. 만성병 치료 과정에서 명현, 어지럼 증상이 심해진다면 압력과 횟수를 감소시키거나 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 증상이 심한 사람이나 정맥류 환자에게는 부항 치료를 삼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부항요법 실행 단계에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 부분도 19년 상반기와 22, 23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의사가 시행을 해야 하고 표준 체중의 경우에는 한개소에 1에서 5분 정도를 흡압시켜야 하는데 전체 약 5분에서 10분 정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소요되는 시간이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시수로 압축된 공기를 제거하고 조심스럽게 부항기를 떼내고 봉사한 면으로 깨끗하게 닦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압력은 30에서 40 정도로 한 다음 차츰 높여가고 국부의 진통을 느끼거나 너무 긴장하는 환자는 일찍 끝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습식 부항을 할 경우에는 일회용 종이포를 깔고 렌싯을 삽입한 후 부항을 붙여서 사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부항요법의 추후 단계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도 같이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열 출량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성인의 경우에는 1회 10cc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 직전, 후, 운동 직후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수포가 발생됐을 때에는 멸균적으로 수포액을 뽑고 꺼즈를 붙여두면 2, 3일 후 자연 소실됨을 설명하고 우열된 피부, 즉 색소 반응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 회복된다고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자연요법 중 수치료법, 냉온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자격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수치료법을 하는 목적은 자극과 진정, 그리고 혈액 정화 및 혈액순환 촉진,
해독과 중화작용, 산염기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실시하는 건데요. 시행 요령을 살펴보면 냉탕은 16도씨 전후, 온탕은 42도씨 전후가 가장 이상적인데요. 병약자나 고령자, 특히 수단기 질환 환자에게는 처음은 냉탕 30도씨 전후, 온탕 40도씨 전후로 온도차가 10도씨 내외로 나야 합니다. 특히나 사지 말단육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익숙하도록 해야 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하에서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적용 온도와 순환기 질환 환자에게 적용하는 온도를 각각 암기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냉온요법, 수치료법은 어떤 질환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17년 하반기와 과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적응증은 만성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만성 소화기 질환이나 고혈압, 비만증, 신경증, 당뇨병, 뇌졸중, 신경통, 류마티스 질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 심장 질환에는 적용할 수 없으니 금기증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암기해 주세요. 수치료법인 냉온요법을 실행하는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냉탕에서 시작해서 냉탕으로 끝내야 하고 1분씩 5번에서 7번을 반복하도록 설명을 해야 합니다.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찬물을 적셔서 냉온욕을 시작하고 체지방이 몰려있는 곳을 두들리거나 주물러주면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곤란, 어지럼이 있게 되면 즉시 보고하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의사항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냉온 욕실은 깨끗이 청소하고 사우나와 환풍기를 꺼서 화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매일 냉온탕 시 비누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타민 A나 D의 결핍과 신경 과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금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연요법 중에서 한증요법, 발환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증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땀을 나게 해서 병을 고치는 원리인데요. 서양의학에서는 적외선 등을 이용한 밀폐용기 속에 목만 내놓고 발환을 시키는 사우나나 발환으로 체중을 조절하거나 노폐물 배설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숙탄기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고 온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염 작용 등의 효과로 치료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표방할 수 있는 진료 과목에 대한 부분이 과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친구과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초 한방의 마지막 부분인 체질, 즉 사상의 정의와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질은 사람을 넷으로 구분하고 각 체질에 따르는 생리병리, 양리를 설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입니다. 예방과 보건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그 유래는 우리나라 조선 말기 이재마에 의해서 창안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체질의 네 종류에 대해서 그 원리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9년 상반기에 구분을 하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태음인의 원리 및 특징을 살펴보면 욕심이 많고 성격이 무뚝뚝하지만 점잖은 것이 특징이며 수족이나 입술이 크고 골격이 장대하며 피부가 약간 검고 두터운 반면 가슴 부분이 빈약하고 복부가 견실합니다. 폭은 폭식, 편식이 없으며 식성이 좋고 고혈압, 뇌졸중, 피부질환, 호흡기 순환계가 약합니다. 간대 폐소로 간 기능이 좋은 반면 폐 기능이 약합니다. 섭취하면 좋은 음식으로는 무, 도라지, 연근, 고사리, 밀, 콩, 율무 등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양인의 원리 및 특징입니다. 식성은 차고 시원한 것을 좋아하고 손발이 항상 뜨겁고 피부는 땀이 적으며 가슴이 넓고 하체는 약합니다. 비대신소로 비장 기능은 좋은 반면 신장 기능은 약합니다. 성기능이 쇠약하고 비뇨생식기 질환이 있으며 요통과 구토 등이 있고 내분비 샘 기능이 약하고 여자일 경우 다산하지 못합니다. 항상 밖의 일을 좋아하고 체념을 잘하고 솔직 담백하며 끊임이 없습니다.
수박, 참외, 포도, 오이, 호박, 보리, 녹두, 돼지고기, 귤, 새우, 전복 등이 좋습니다. 소양인의 체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흉곽이 발달하고 허리 이하의 관절부가 약하며 상부가 실하고 하부가 허하며 동작이 빠르고 기상이 용맹하고 입술이 얇고 턱이 뾰족하며 음성이 낭낭합니다. 기호와 양생을 살펴보면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항상 스폰과 분노, 뽐내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찬 것이나 날 것을 좋아하며 비에 열이 많아 겨울에도 찬물을 즐겨 마시며 열성 체질로 열성 음식이나 자극성 강한 음식은 해롭습니다. 병증으로는 대변이 잘 통하면 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태양인의 원리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인은 과단성과 진취성이 강하고 재주가 많고 사교적입니다. 기대거나 눕기를 좋아하고 허리나 척추가 약하며 오래 앉지 못합니다. 맵고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고 위암, 식도 협착증, 식도 경련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대 간소로 폐 기능은 좋은 반면 간 기능은 좋지 않은 특징이 있고 포도, 감, 앵두, 모가, 오가피, 새우, 조개류 등이 좋습니다. 태양인의 체형을 살펴보면 머리와 이마가 실하고 허리가 약하며 용모가 둥글입니다. 여자는 건강한데도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호와 양생을 보면 뜨거운 음식이나 열성 음식을 싫어하고 날 것이나 찬 것, 담백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불같은 성격, 도벽을 경계해야 합니다. 병증을 살펴보면 소변이 잘 나오면 병이 없는 것이고 요통은 중병의 전조이며 입안에 침이 많은 자는 큰 병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음인의 원리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인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깔끔하고 착실하며 매사에 치밀하고 인색합니다. 상체보다 하체가 견실하여 엉덩이가 넓고 수족은 작은 편이며 피부가 부드럽고 매끄럽습니다. 편식이 있고 더운 음식을 좋아하고 소화불량, 설사, 신경증, 히스테리, 불면증 등 소화계통이나 정신질환이 잘 발생합니다. 대추, 복숭아, 시금치, 미나리, 찹쌀, 인삼, 닭, 양, 명태, 고등어 등이 좋습니다. 추가로 소음인의 성격과 체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소음인의 성격은 항상 집안에 있으려고만 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고 가사에 힘쓰고 바깥일에 힘쓰려고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단정하고 침착하고 사교적이어서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체형은 엉덩이가 발달하고 상체가 약한 편이며 상하가 균형 있고 용모가 짜임새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고 얌전하며 여자는 말할 때는 눈웃음을 짓고 오밀조밀하여 예쁘며 애교가 많습니다. 가끔 한숨 쉬는 일이 있어서 남보기에 근심하는 사람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소음인의 기호와 양생을 살펴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불안정한 마음을 가라앉혀야 하며 항상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경계하고 자긍심과 탐욕을 경계하고 음식은 따뜻한 것을 좋아합니다. 증상과 병증을 보면 중초 비위가 약하고 방광이 실합니다. 소변이 원활하고 대변이 굳고 잘 통하면 건강한 것으로 한숨을 잘 쉬고 수족이 떨리고 힘이 없으며 바란이 있으면 병이 있는 것이고 설사가 멎지 않으면 배꼽 아래가 얼음장처럼 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질에 따른 한방 간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의 병의 간호는 너무 짠 것은 신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자양보신하는 양, 돼지의 신장과 척수 자라 등이 좋습니다. 부부관계를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로가 적어야 하고 휴식에 주의를 해야 하며 황제내경 용추에 따르면 힘들게 무거운 것을 든다든지 방사를 과도하게 한다든지 땀이 난 후 바로 목욕하는 것 등은 신장을 상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계의 병의 간호를 살펴보면 매운 것, 담배, 술, 너무 달거나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 외계의 사기가 침입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계의 병의 간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 소화계통의 질환을 말하는데요. 변비일 때에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좋고 유지, 경고, 점체류 음식물, 생냉한 과일은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익혀서 부드럽고 물렁한 것으로 먹으며 음식의 양과 횟수를 줄여서 여러 번 먹어야 합니다. 폭음 폭식을 피하고 평상시 보온에 주의해야 하며 음식은 반드시 절제하여 정시의 정량을 들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병의 간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정신적 병변을 반영하는 것으로 동물의 간과 소, 양, 돼지의 족발을 많이 먹습니다. 기름기, 매운, 자극성 등의 화기를 동일하게 하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 크게 노한 후 정신이 분명치 않게 되고 갑자기 현기증이나 기절, 뇌졸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호의 원칙은 주로 정신 간호가 되며 감정이 편안해야 하고 우울하고 번뇌가 있으면 안 됩니다. 황제, 내경, 소문, 음상, 응양, 대론편을 보면 노하면 간이 상한다 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